여기서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등판을 합니다. 아예 사업을 전면 백지하면서 민주당 탓이라고 하는 수법은 추윤 갈등이라고 했던 수법 그대로. 또 아젠다를 또 바꾸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? 관심 가져주지 말죠. 저 지금 관심 가져주지 말죠. 저 지금 관심 가져달라고 지금 존재감 펴려고 하는 건데 뭐 저런 거 다릅니까? 뭐 어떤 뜻을 말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어쨌든 뭐 검찰 수사권을 상당히 조정하려고 노력했었고 검찰 개혁 주장했는데 뭐 성과가 없고 그 이후의 과정은 뭐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추 장관이나 민주당 입장이 검찰 정권이고 검찰을 동원해갖고 굉장히 그 포갑적인 어떤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. 그런 측면에 본인이 뭐 성과를 내지 못한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, 사실. 우리 정성호 의원님이 저기 추미애 전 장관하고 인연이 있어요. 법무부 특수활동비 중에서 직원 격려금으로 일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들은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그 질문 아직 안 이영렬 끝났습니다. 돈봉투 만찬 사건 장관님. 기억하고 계시죠? 그 장관님. 이후로는 또 그런 질문 아직 안 후송으로 끝났습니다. 지급되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.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셔야 되죠. 저 장관께서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. 질문에. 다른 거 말씀하지 마시고 질문 다 들으신 다음에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질문 질문 자체가 해주셔야죠. 정도껏 모욕적이거나 하십시오. 도발적이거나 근거가 그렇지 없다면 않습니다. 위원장님께서 제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런 질문 없었습니다. 장관 좀 협조 좀 해주세요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으시네요. 기억나요? 저희가 정 의원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저런 면 때문이 아닌가 그러니까요.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. 사실 문자부터는 엄청나게 받았습니다. 지금 요즘에 추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거다라고 많이들 해석하거든요. 그 네. 현직 당대표이시고 네. 또뭐 그렇게 나쁜 사이는 아니니까 어쨌든 뭐 당의 또 전직 당대표는 당연직 상임 고문이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또 본인의 뭐 생각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? 네. 추 장관은 왜 이 그 당시에 갈등을 다시 들고 나왔을까라고 한다면 결국 민주당 내의 균열의 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균열의 선, 생각합니다. 예.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. 이 얘기를 하기 위한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낙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두 명이 나를 쫓아냈다. 네. 그래서 내가 윤석열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간디라고 생각하시는 분에게 어필하기 위한 것이다. 그분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시죠. 그래서 이거는 결국 민주당 내에 갈등의 선이 지금 현재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낙연 전 총리 쪽이 한쪽으로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뭐 친 이재명 쪽이 있는 것이다.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본인은 그쪽에서 뛰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 좀비 정치예요. 좀비. 네, 쉽게 말하면은 국민들의 관점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은 이미 이제 아웃된 사람들이거든요. 정치권에서 이제 끝난 사람이라고 보는데 갑자기 컴백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컴백을 하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 이재명 대표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죠. 그래서 간디로 주왕을 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전 대표를 공격했단 말이죠. 이거 상당히 이례적인데 어떤 맥락이 있냐면 그 강성 지지층들이 옛날에 수박 리스트 만들었죠. 거기 1위가 누구였냐 문재인이었고 2위가 이낙연이었고 맞아.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. 그 맥락 속에서 강성 지지층들한테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. 그래서 또 한 번 공천 받아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재밌는 건 바로 뭐냐 이분이 회고록을 썼거든요. 그 회고록에는 뭐라고 썼냐? 사실은 내가 먼저 사퇴를 하겠다. 대통령이 좀 말렸다. 너무나 아쉬워했다라고 적어놓고 나서는 이제 와가지고 나는 계속 하려는데 대통령이 나를 잘랐다라고 자기가 쓴 책의 내용을 갖다 자기 입으로 좀 부정을 해버린 상태가 돼버렸거든요.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요. 이제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이제 민주당 내에 이제 갈라치기, 갈등 유발이 되니까 또 보수 언론에서는 또 막 띄워줘. 네.
이런 빈틈을 나름 또 보면 정치적으로 영리한 거예요. 그래서 보수 쪽에서도 조추박이라 그러잖아요. 조국, 추미애, 박범계 좀 작지만 비중이 거기 다시 등장하면 우리 총선 이길 수 있다. 이런 딱 정치공학으로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정치 전체가 망해간다, 신뢰를 잃어간다. 그래서 네. 보수 내에서도 그 조그만 이속보다는 네. 어쨌든 대안, 뭐 국정을 잘한다 이런 걸로 득점을 할 생각을 해야지 저쪽에 내분을 자꾸 조장하는 이게 눈에 빤히 보여요. 국민들 다 알아요. 이거 점수 못 땁니다. 네. 궁금한 게요. 간디로 추앙을 받으면 곤란하실까요? 불안하겠죠. 누가 좋아하겠습니까? 그래서 사실은 저 전혀 뭐 좋아할 사유가 아니고요.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층 뭐 네. 또 핵심인 권리당원들도 합리적인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. 그야말로 극단적인 강성 지지층들이 이렇게 비율이 높지 않아요. 대부분의 당원들, 권리당원들 합리적입니다. 네. 저는 뭐 그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네. 뭐 추 장관께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의도는 아시잖아요. 전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네. 뭐 또 그분이 생각한 대로 그런 구도대로 가는 건 아니고 중요한 게 저는 추미애 전 장관도 내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길 바란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. 그렇게. 이기길 바래서 공천될 가능성이 있을까요? 저는 뭐 그거하고 별개 문제죠. 별개 전혀 문제다. 별개 문제. 민주당이 이기는 방향에서 본인이 역할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네.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자꾸 등판을 하면서 고민정 의원 역시 추미애 전 장관이 서울 광진을에 복귀할 일은 없을 것이다. 원로지 않으시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네네. 추미애 전 장관이 광진을 공천 신청할 거로 예상하고 계세요? 사실은 저는 별로 그렇게 가능성 높게 보지는 않아요. 아, 그래요? 이제 왜냐하면 아무리 그래도 당의 원로거든요. 어떤 선수를 어디에 어떻게 할지는 뭐 누군가가 이제 결정하게 되겠죠. 그러나 추 장관님은 예전부터 당대표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본인이 이제 말로써 어떤 위치에 서는 게 맞을지를 고민하시게 될 거다. 모르죠. 뭐 복귀할지 안 할지 누구를 알겠습니까? 본인이야 뭐 당연히 복귀 안 하는 걸 희망하겠지만은. 희망이다. 희망이겠지만. 희망이다. 예, 희망이겠지만 희망이죠 사실 그거야. 고민정 의원이 얘기하는 핵심은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. 추 전 대표는 당의 미래를 설계하고 이런 거에 이제 지역부에 관심 가져서야 되겠냐 원로다. 이런 뜻의 네. 하나가 있고요. 두 번째는 10년 전의 상황과 광진구의 상황이 바뀌었다. 그 얘기는 내가 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너 오시지 마시라. 네. 아마 이 얘기가 아닌가. 후배 정치인 입장에서 저라면 사실 고마운 분이고 이럴 때는요. 오세요. 경선합시다. 오세요. 경선합시다. 쿨하게. 쿨하게. 예. 왜냐하면 경선할지 말지는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공관위가 결정하는 것은 별개거든요. 네. 고민정 의원이 이 문제 접근하는 면에서는 정치적으로는 뭐 다 고수는 아닌 것 같아요. 예. 경험적으로 보면은 당 내부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요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은요. 크고 저는 뭐 추미애 전 장관이 5선까지 하시고 당대표도 하시고 장관도 하신 분 아닙니까? 그런 분이 뭐 한참 후배 의원하고 경선까지 하면서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. 여러 가지 다른 고민들을 하면서 네. 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방향에서 본인이 어떤 게 도움이 될지 이렇게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.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 네. 여러분,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.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.